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따뜻한 기온과 꽃샘추위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제까지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나더니 오늘은 잠시 또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지수 모두 오늘장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지면서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이벤트들을 소화한 후에 우리 시장이 좀 숨고르게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좀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점은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를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또 종목 고민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를 통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좀 아쉬움이 있었죠. 사실 뭐 어제도 굉장히 좋았고 그제도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좋다가 오늘 조정을 받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발을 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우리 방송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올라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저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많은 여건에 놓였다. 여건이 많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들이라든지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다. 혹은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 FOMC 회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많이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변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중요하고요. 점도표도 중요한데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장중에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지금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 여기가 살짝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 이제 어제부로 우리 시장이 완전히 상방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좀 이제 하루 만에 저의 입장이 좀 바뀐 셈인데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도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외국인이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 마감되고 나서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환율이 더 올라가고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만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보여져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환율이 좀 빠지다 보니까 환율이 빠지는데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오늘 시장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환율이 계속해서 또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서 또 우리 환율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막바지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까지 주시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또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상세하게 종목 고민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너무 안녕하세요, 예쁘세요. 스토마님. 네, 어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게 T-로보틱스를 26,000원에 30% 담았습니다. 네, T-로보틱스 26,000원에 30%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SOS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로보틱스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과 기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밀려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몇 기업들 외에는 전부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밀렸다라는 것은 일단 뭐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9,500원이죠. 지금 제가 뭐 짝대기 짝 그어가지고 19,500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 요 19,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 지금 T-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19,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손절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19,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9,500원 선을 손절 라인대로 정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저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뭐 엔젤 로보틱스 청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부각될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 쪽에서도 로봇 쪽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엑스에서도 관련된 전시
박람회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전 로봇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공장에 대해서 납품을 했었던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혹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가 잘하고 있는 게 잘한다라기보다는 육성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AGV라고 하고 혹은 AMR이라고 해서 물류 이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뭐 제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고 저는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가가 문제인 게 지금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수가가 높다라는 부분과 비중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24,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2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이고 24,000원대에서 줄이는 게 나는 좀 싫다라고 한다면 저는 24,000원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라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대응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24,000원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거나 T-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24,000원은 그냥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24,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무슨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 24,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을 기입해 놓으셨다가 밀리면 전량 매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이라도 한번 줄여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9,5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저는 주가가 한번 밑으로 푹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19,500원 이탈할 때는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올라왔을 때는 24,000원, 2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냥 가장 편하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 정리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일단 19,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4,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모쪼록 T-로보틱스 조금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80만 8천원에 10%인데 네.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매도 시점. 아,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고하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도하시기에는 좀 혹시 좀 보유를 좀 더 하셔도 되나요? 네네. 보유를 좀 더 하셔도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네. 지금부터는 좀 가격대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액면 분할이나 뭐 다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만 원까지도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4만 원이니까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시지만 않으면 한 3개월 정도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개월이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그 정도 이제 기간을 둔다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저는 90만 원은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은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보시면 그래도 저는 100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 뭐냐면 위탁 생산을 잘해줘요. 위탁 생산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력을 네. 가지고 시장에서 네.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라고 해서 로열티를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이런 구조랑은 살짝 달라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제약사에서 우리 이거 좀 만들어줘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걸 생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번째로 큰 회사가 중국의 우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네. 회사가 3위고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인데 미국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고 3위인 기업이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이 기업을 콕 찍어가지고 너네들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만 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한 수익이 한 10% 정도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10% 수익 나고 있는 과정에서 2, 3% 밀리면 거기서는 수익을 확정 지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32,000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가 채 안 되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입절가를 잡아드리기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손절가는 잡아드리지 않을게요. 손절가 잡아드리지 않을 텐데 만약에 80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전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0만 원 내려오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내려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8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은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80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만 원까지 오면 한번 연락 주시고요. 안 오면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6개월간 기다렸는데 진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세미콘요. LB 세미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30%요.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전화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좀 급등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LB 세미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제가 이 기업을 아침에 좀 얘기를 했던 기업인데 오늘 잘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반도체 오사트 기업이라고 해서 후공정 쪽과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업체였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이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게 과거 LCD에서 OLED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AP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CIS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반도체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 또 O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DDI라는 것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일단 30%의 아니, 수익이 나고 전문가님. 계시니까 이렇게 좀 예, 말씀을 전문가님. 드리고 싶어요. 예. 만약에 이거 참 답변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저는 보유해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보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챙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LB세미콘이 못 갈 거라고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미증시가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보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봤는데 미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좀 안 좋게 시작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거기서는 LB세미콘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개장할 때 절반 정도를 3분의 1 말고 절반 정도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안 좋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절반을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좋다라고 한다면 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보유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다음 주에 미증시가 밀려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9,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입절,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인 보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 밤에 밀려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밀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의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절반 15%는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어디 아침에 소개를 했어요. 이 종목이 좋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해 주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잖아요. 예, 많이 소외받았었죠. 근데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 말고도 이제 뭐 HB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반도체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또 소재랑 전공정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 DDI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테크잉 7,000원 할 때 같이 샀거든요. 테크잉 7,000원 할 때, 호부 7,000원 할 때 이것도 7,000원하고 같이 샀는데 테크잉은 억수로 지금 올라피고 이거는 그동안 하나도 오르지도 못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좀 주가 흐름이 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밀리면, 그러니까 제가 미증시 밀리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혹시 더 밀리면 재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외 증시가 약하면 일단 챙기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주가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행인데요. 미증시 상황 일단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롱입니다. 코오롱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7,600원이 15%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꽤 고점에 물려 계셔서 참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너무 매수가가 높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거나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 PBR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때 좀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왜 안 올라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단 이렇게 제가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뭐랄까요. 시장에서 부각이 잘 안 되는 성격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를 봤을 때는 안 좋은 기업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덜한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저도 지금 보고서 좀 놀랐는데 저 PBR 때 좀 올라왔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은 거래 대금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데 일단 저는 보유해요. 지금 매수가가 47,600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잠깐만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7,600원이면 뭐 2018년도 때 가격인데 이게 참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죠? 지금 혹시 우리 시청자님 현금 비중은 좀 남아 계신가요? 네네. 지금 이제 요거 코오롱이 15%인데 저는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보유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내려놓는다라고 놓은 후에 좀 더 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비중은 아니고요. 5% 보유하고 계신데 15% 보유하고 계신데 저는 5% 추가 매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5%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평단가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중이 20% 정도가 채워지는데 그때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홀딩입니다. 손절가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도 좋습니다. 주 초반에도 전 5%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17,700원이죠. 오늘 종가가. 17,7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면 전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비중이 20%가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16,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손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릴게요. 지금 15%를 보유하고 계신데 5%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되죠. 근데 20%가 된 상황에서 16,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한 5%만 손절을 하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 추가 매수의 의견을 다음 주에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한 이후에 상승을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16,000원 이탈할 때 추가 매수한 5%는 잘라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16,000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6,000원 이탈할 땐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5%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20%가 됐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보유입니다. 그래서 뭐 2만 원도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22,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 5% 추가 매수하신 후에는 저는 보유예요. 보유하시고 주가를 한 3개월, 6개월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일단 5%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5% 추가 매수했는데 16,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저렴하게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PBR 쪽과 엮이면서라도 좀 변동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에 5%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오롱 5% 추가 매수 이후에 16,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홀딩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까지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이재규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장을 정말 잘 보는 전문가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 아래쪽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요.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소통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원활한 또 질의응답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고수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종목들 어떤 성적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린 기업이에요. 이번에도 좀 색깔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제가 노란색으로 넣어놓은 기업은 10% 이상 올라간 기업, 그리고 초록색은 20% 이상 올라간 기업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하필이면 반도체가 없네요. 그죠? 이번 주에 반도체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이제 한화오션은 7% 정도가 올라왔고요. 밑에 보시면 ABL바이오가 한 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제가 이제 종목군들을 선별하면서 이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린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한화엔진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화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됐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주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나왔고요, 2차 전지도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도 나왔죠. 아까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차순위 될 수 있는 것이 조선주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저속 엔진이라고 하죠. 선박용 저속 엔진, 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때 당연히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산업의 특성상 한번 우상향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몇 달 동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사이클을 좀 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좀 쉬운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고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명분에서 봤을 때는 전 조선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다 보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HTS나 MTS 한번 켜서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조선주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매하는 성향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명분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화면 보시면 빨간색 선이 그려져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매하실 때 타점을 좀 잡아내기 좋은 그런 보조지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제가 수식을 입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시세가 잘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사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이런 빨간 선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이고요. 뭐 11일 날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이죠. 대주전자재료 16%. 갑자기 2차 전지와 엮이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TEM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이렇게 엮이면서 변동성 나왔고 지난 15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 또 한화엔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기업들이 매일매일 10종목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우리 특가 종목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있죠. 근데 여기에도 대주전자재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 방금 전에 봤는데 여기에도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빨간색 라인, 고수 라인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기술적인 라인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하루에 10종목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 10종목 중에 한두 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겹칩니다. 종목들도 많이 겹치고 다만 그 겹치는 종목들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명분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정말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색안경 끼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장 마감되고 제가 잠깐 보니까 시간 외 단일가에서 이 두올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 3월 4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왜 소개를 드렸냐면 물론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분석을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빨간색 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메가터치라는 기업도 있고요. 선익시스템도 있는데 이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죠. 메가터치는 20%가 올라왔고요. 선익시스템은 65%가 올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오늘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간 두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다라고 말하니까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경기 민감주를 해야 된다, 기술주를 해야 된다라는 큰 판단 하에서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요 빨간색 라인이죠. 요 고수 라인 위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BOE라고 하는 중국의 업체에다가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 BOE라고 하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다가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종목 상담하실 때도 LB세미콘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것도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익시스템이 만약에 많이 움직이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제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있지만 여기 고수 라인에는 좀 더 빠르게 포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빨간색 라인을 HTS나 MTS에다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여기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을 여기 HT에다가 표시를 해놓고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혹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주 안 좋아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게 꾸며놓고서 상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게를 오픈합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서 오픈을 한다라는 거죠. 상장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소개를 드린 기업일 거예요. 근데 이 한 두 종목 정도 있죠. 제가 메가터치랑 방산주 중에서 코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요 두 개 정도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제가 소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소개드리고 나서 2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노려보고 싶다. 나는 좀 매매 타점을 잘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빨간색 라인이죠. 고수 라인을 좀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는 제가 3종목을 말씀드렸고요. 23일에는 4종목, 26일에는 5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두올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두올 오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고수 라인에서는 2월 26일에도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메리트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트론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30%가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 30%. ABL 바이오는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K옥정 같은 경우도 20%가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종목을 내가 언제 매매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 보일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가 최근에는 종목 상담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종목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숫자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30일과 31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방 컴퍼니 98% 올라왔고요. 뭐 대성창토 56%,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테크윙이 240%가 올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113%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변압기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HBM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HBM과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위에 서진 시스템도 있어요. 이 서진 시스템 주식 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전부 다 5G 장비주로 알고 계실 텐데, 통신 장비주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ESS, 전력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 향 배터리 케이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서진 시스템, HD 현대일렉트릭, 테크윈.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은 시세가 단순하게 좀 짧게 나오다가 꺾여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색 라인을 만들 때 추세가 돌아서는 방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상승할 때도 있겠죠. 근데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하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세가 돌아선다,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은,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일단 추세가 돌아설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 고수라인,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지금도 좋은 흐름인데 제가 사실 이 종목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당시에 말씀 안 드렸는데 갑자기 여기다 적어놓고서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월 30일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근데 이 기업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적게 나고요. 손실이 날 때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추세를 타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고요. 손실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의 관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런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일체의 비용 없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앵커님 안내 좀 더 듣고요. 다음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가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만들어주신 고수라인 설정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고수라인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밀번호 5225 걸려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재규 전문가님께 기업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도 좀 질의응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고수라인 설정법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 좀 조선주뿐만 아니라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잘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빨간색 라인 MTS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설정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MTS에도 설정 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여쭤보시면 차례차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종목을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양 ENG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한양 ENG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에요.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역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슈프리마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는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고수라인을 이탈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 선호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말씀드린 종목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은 앵커님 안내 한 번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5225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좀 거래량이 적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종목군들을 선별을 할 때 아무래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보 투자자이신 경우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거래도 많고 좀 이제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전 좀 바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환율인데 환율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디스플레이 OLED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들, 지금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거래 한번 붙어주고 고수라인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사명은 두 글자입니다.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끝까지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환율은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체크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신 뒤에 5225 비밀번호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 두 글자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도 장중에도 공유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전략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